318번 문제 보면은 여기 요렇게 주어져 있어.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이상한 녀석이 붙어 있으면 요 녀석은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x 더하기 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t라고 딱 치환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문제를.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로 가게 되면 t는 4로 갈 테니까 x가 2로 가게 되면 t는 4로 가게 될 테니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은 x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은 t가 될 거고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얘는 t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위에는 얘는 f t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 될 거야. 얘가 3이 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항상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어. 0분의 0꼴 해가지고 4 넣으면은 6 나와요. 즉 F4는 6입니다. 라는 정보 하나 얻을 수 있고요. 현재 얘를 쓱쓱 F4로 바꿔주게 되면은 딱 요만큼이 뭐가 되니? 딱 요만큼이 F'4가 되겠지. 그래서 4분의 F'4가 3이 됩니다. 를 통해서 F'4는 12군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치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치환을 꼭 해야 될까?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치환을 할 필요는 없거든, 사실 얘들아.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고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거 x 마이너스 2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 됐어? 그 다음에 fx 더하기 2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어. 얘가 3이라고 돼 있어.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꼴을 관찰할 거죠. 그죠? 꼴을 관찰할 거야. 분모가 얘가 2로 가고 있으니까 요 녀석이 지금 0이 되고 있는 요인이야. 그러니까 얘가 0꼴을 만드는 요인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될 것 같아. 를 통해서 여전히 똑같이 F4가 6입니다라는 정보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요 녀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면 얘들아. 더하기 2에다가 빼기 4로 바라봐도 똑같은 식이잖아. 그러면은 얘랑 얘가 어떠니? 똑같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어때?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2로 가고 있을 때는 x 더하기 2는 4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그 모든 걸 만족하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된다? f'4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게 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의 이렇게 될 테고. 그래서 꼭 굳이 치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형태를 맞춰준다라는 느낌으로 치환을 하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괜찮은 주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둘 다 가능한 풀이였으면 좋겠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네요. 자, 여기는 여기서는 지금 요걸 줬네.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정보를 줬구나. 요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겠다. 보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냥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난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일단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는 줬고, 여기 한 2 정도를 잡아봐. 그 다음에 여기에 한 4 정도 이렇게 잡아봐. 오케이? 처음에 2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지금 뭔가 통과하고 있는 중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4에서는 기울기가 뭐였어? 6이었으니까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중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얘가 y축 대칭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가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거꾸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의 기울기가 현재 6이었으니까 얘의 기울기 마이너스 6이었을 거고,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의 기울기는 3인 상태로.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F'2가 마이너스 3입니다와 F'4가 6입니다라는 정보를 준 거지만 Y축 대칭이라는 이 정보 하나를 가지고 F'-2는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얘랑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이렇게 대칭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F' 뭐가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6이 됩니다라는 이런 정보를 우리는 쉽게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제 이 식만 우리가 해결하면 될 텐데, 이거는 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 그런데 위에는 fx 제곱 마이너스 f4가 달려 있고요. 아래는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달려 있으니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분모 문제에 똑같이 뭔가를 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모양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은 봐봐. 여기에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당연히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필요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를 하나 이렇게 더 얹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원래 식과 똑같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엔 x 마이너스 2가 필요할 테니 이쪽에 x 플러스 2를 하나 이렇게 추가시켜도 이렇게 돼도 지금 현재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될 거야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모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한 덩어리, 또 이렇게 한 덩어리, 또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세 개의 극한의 곱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의 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니까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는 얘는 어때? 4로 가고 있으니까 f 프라임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약분해주면은 이게 x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4로 가겠죠. 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게 결론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야. 됐어? 식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는 얘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은 6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마이너스 4배를 한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8이 되겠군요. 답은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짜준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좋은 문제였네요. 그럼 넘어가서 335번 가보자. 335번. 자,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만을 인대로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 그래프 두 개를 줬구만. 그리고 두 개 더한 거랑 곱한 거랑 합성한 거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주세요. 아이고 좀 험난하겠다 그죠? 일단 우리가 이제부터 조사 대상, 조사해야 되는 건 총 몇 가지가 있어? 6가지가 있는 거야.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연속성들 다 조사해 줘야 되고요. 연속성 조사 다 끝나면은 미분 가능성 조사해야 되니까 총 6번 해야 되는데 일단 좀 빨리 할 수 있는 건 좀 빨리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빨리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불연속인 거 먼저 찾자. 오케이? 여기는 요 함수, 요 함수, 요 함수 세 개 중에서 불연속인 거 먼저 찾자. 자, 여기는 요 녀석 봐봐. 얘가 0에서 어때? 0에서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되겠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하면은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와 그러니까 fx 플러스 gx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fx 플러스 gx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0 그 다음에 g0 요렇게 세 개를 각각 다 조사해야 됩니다. 됐죠? 초반에는 너희들이 이런 식들을 다 써놓고 가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의 조사 대상을 명확하게 해놓고 가는 게 좋아. 이해되죠? 근데 이유는 뭘까? 헷갈려서 그래, 헷갈려서. 근데 이게 좀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냥 봐도 괜찮지, 얘들아. 얘 좌는 얼마? 좌. 1과 0이죠. 1과 0이니까 더하면 1이 되겠네요. 우는 얼마야? 우는 마이너스 1과 0이죠. 마이너스 1과 0.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굳이 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양쪽을 다 같이 관찰을 함으로써 바로 거기 있는 그 녀석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일단 불연속이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땡큐합니다. 불연속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된 거고. 이해되죠? 그럼 두 번째 것도 보자. 곱하기래요. 마이너스 1이래.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또 관찰해봐. 마이너스 1에서 관찰해봤더니 얘는 뭐야? 연속이네. 연속이네. 연속 곱하기 연속이니까 얘는 반드시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일단 이거는 연속.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녀석 연속성 한번 생각해 보자. 얘도 우리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 f 오브 gx 이렇게 하나 써주고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 오브 gx 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 오브 g1까지 써준 다음에 찬찬히 하나씩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1 플러스로 한번 가봅시다. 1 플러스. G에서 1 플러스로 가니까 얘는 그냥 숫자 1이겠네요. 그죠? 그럼 F1이니까 얘는 0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 마이너스로 가면은 얘는 1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저기서 1 마이너스는 0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G1은 1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 봐도 괜찮아, 얘들아. 굳이 이거를 할 필요 없이 gx를 봐봐. gx는 1일 때 뭐야? 일단 연속이죠, 얘들아. 그리고 얘 함수값이 얼마예요? 1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f가 1을 기준으로 여기서 뭐야? 연속이죠.
그럼 연속이랑 연속을 합성한 결과가 될 테니까 얘는 뭐가 됩니다? 연속이 됩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은 둘 다 연속이구만. 그럼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뭘 해주면 되겠다?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미분 가능성 조사해야 되니까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니은으로 다시 가서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플러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플러스 1분의 f x g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을 조사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fx g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g 마이너스 1을 또 한번 조사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열심히 이걸 조사하면 돼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일단 요거부터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은 얼마야? 다 0이네요. 그죠?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이건 어차피 이건 0이 돼 사라지겠죠? 요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요 뒤에 뚝 잘라버리자. 뒤에 뚝 잘라버리자. 요것만 조사하면 될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고 있을 때 요 녀석은 뭐야? 다시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뭐니 얘들아? 요거잖아 요거. 요거잖아 요거. 됐어? 그냥 저 똑같이 그냥 다 뭐겠어? 여기서는 똑같이 x 더하기 1이 되겠지. 됐어? gx는 어때? gx는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1이었어. 아이고 플러스 쪽이니까 x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요거 이해돼요? 오케이? 다시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쪽에서 요 그래프랑 그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요 그래프잖아. 요 그래프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고 요 그래프는 x의 그래프니까 y는 x 그래프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때요? 리미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저기 앞에 있는 fx는 여전히 x 더하기 1일 테지만 g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 함수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 시켜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그냥 마이너스 1 두 개 서로 같구만. 얘는 미분 가능하네.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야. 됐어? 그냥 식을 정확하게 딱 써놓고 그거에 대한 계산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요 이미지를 잘 떠올려놔. 이게 조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얘가 조사하기가 되게 힘든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어떻게 조사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괜찮죠? 다음. 요번엔 요거네. 여긴 요거. 그 다음에 요건 어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 플러스로 갈 때 뭐야? x 마이너스 1분의 f의 gx 마이너스 f g1 요거 하나 조사할 거고요. 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의 gx 마이너스 f g1 요거 조사할 거야. 됐죠? 그럼 일단은 함수값 먼저 보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도 필요 없네. 이것도 어차피 0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다시 한번 보면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 다시 쓸 필요 없잖아 이거. 그죠? 그냥 봅시다. 이렇게 잘라놓고 봅시다. 됐나요? 그럼 다시 봐봐. 얘가 이제 0으로 가고 있죠. 그 얘는 뭐가 될까? gx는 뭐야? 일단 1 플러스로 갈 때 그냥 숫자 1이죠.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숫자 그냥 1로 딱 바뀌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f1이라는 그냥 0이 되지. 0이 되지. 그럼 여기는 얘는 0분의 0이잖아. 그럼 얘는 부정형이니 아니니? 아니야.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얘는 숫자 0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가는데 1 마이너스로 갈 때 여기는 요 gx는 뭐가 되고 있어? 현재 x가 되고 있죠. x. 됐어?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fx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fx가 뭐예요? 지금 현재 1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 얘는 지금 현재 요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뭐야? 식이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계산해주면 얘는 1이 되겠죠. 두 개 서로 달라지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하군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보여요? 지금 봐봐. 함수 그래프랑 식을 연동해 가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은 식으로 주어졌을 때 거기는 걔를 뭘로 만들어? 그래프로 만들어서 풀죠.
근데 얘는 그래프 자체가 막 다 끊겨 있고 막 범위에 따라 막 함수 다 다루 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식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함수 주어져 있는 요 식, 그러니까 요런 식들.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뭘 할 수 있어야겠어? 아, 요 녀석은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였어. 근데 요 녀석은 y는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였어. 요 녀석은 y는 1의 그래프였어. 요 녀석은 y는 x의 그래프였어. 요 녀석은 y는 마이너스 1의 그래프였어. 예, 이런 것들이 딱 보면서 자연스럽게 탁탁탁 들어가지면 여기 들어갈 자리에 그런 식들을 하나씩 탁탁탁 넣어주게 된다면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되게 좀 어렵죠? 의미가 깊은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네. 됐어?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얘들아. 오케이?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 되게 잘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들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56번. 56번. 자, 보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9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1 위의 점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 중에 최대인 거를 찾아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는 저기 있는 저 녀석을 미분하면은 그게 기울기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을 미분을 한번 해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18x의 마이너스 20이 됐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야?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럼 여기 그냥 누가 봐도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최대는 어디서 나온다? 항상 대칭축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대칭축이 얼마예요? x는 3일 때가 대칭축이 되겠죠.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3인 곳에서 그 최대값은 얼마니? 실제로 넣어보면 3을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27 플러스 53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니? 됐나요? 그럼 여기 얼마야?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27이니까 7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최대인 순간은 7이 됩니다. 이 값은 7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됐죠? 그럼 그때의 직선을 L이라고 했는데 L의 기울기는 뭐야? 7이 되는 거고 이때 접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접점의 X좌표가 그럼 결국 뭐일 수밖에 없겠다? 3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녀석이 3이었을 때 여기다 3을 집어넣은 결과를 여기다가 쓱 써주면 답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F'도 얘들아 우리 미분한 것도 하나의 함수예요. 그렇죠? 미분한 것도 하나의 함수. 됐어? 도함수. 원래 함수가 있다면 걔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져 있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찾아주세요. 아, 2차 함수의 최대 치수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괜찮죠? 다음 넘어가서 56번 됐고 60번 마지막. 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저기는 제가 성립합니다. 아, 나한테 정보를 2개 주고 있었구만. 얘는 f-1이 3이구만. 요거 하나랑 f'-1이 마이너스 2예요. 라는 이렇게 2개의 정보를 보자마자 바로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그러고 나서 얘 위의 점,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 준 거니까, 접점 x좌표 준 거니까 y는 뭐가 되겠어? f'-1에다가 x-1에다가 더하기 f-1이 될 게 분명한데 걔네들에 대한 정보를 다 준 거네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플러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숙제가 4번까지였죠. 4번까지. 나머지는 다 해결됐어요? 추가 질문 없니? 없어? 64번 봅시다. 64번은 뭔가요? 자, 여기는 얘 위에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의 접선과 1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우리 수직은 뭐야?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f'-1과 f'1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는 정보를 던져주고 있었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얘는 요거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1 넣은 거고 요거는 저거 미분한 거에다 1 넣은 거고 요렇게 곱하면 K에 대한 1차식, K에 대한 1차식이니까 K에 대한
2차식으로서 만들 수 있을 거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2개 나오나 봐. 그중에서 양수인 거 구해주세요라는 소린가 봐.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쓰면 됐어? 어디서 먹힌 거야? 똑같이. 좋습니다. 계산해볼까? 해보자. 그러면. 자, 3x의 제곱에 플러스 2kx에 이렇게 되잖아. 여기다가 이제 1,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고. 뭔 소리야? 플러스 3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3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죠. 얘가 현재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얘는 4k 제곱에 마이너스 9 한 개 1이니까 얘가 1이니까 얘가 10 이렇게 넘어가. 그죠? k 제곱은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 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1을 빼버렸어. 이걸 없애버렸구나. 그래요. 됐죠? 나머지 괜찮니? 좋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여기 요거 유형 5번부터 유형 5번부터 하면 되나요? 맞아? 자, 유형 5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냥 기울기를 준 거죠. 기울기를 줬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서 얘랑 평행하다라는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접하면서 그러니까 fx가 뭐였을 때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뜻이구나. 그럼 결국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1이 되는 t 값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리고 미분하면 6t 마이너스 4니까 걔가 마이너스 1이 되는 t 값은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인 이제 접점 x좌표를 찾았으니 y는 f 프라임 뭐 그냥 마이너스 1이겠지 뭐. x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더하기 f 2분의 1로 그냥 계산만 해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굳이 계산을 안 줘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현 자체를 너희가 잘 한번 생각해 봐봐. 이 69번 문제 딱 봐봐. 우리가 지금 접선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야. 우리가 접선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뭐예요? 지금 접점을 준 경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를 준 경우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군요. 마지막 곡선 밖에 한 점을 준 경우 좀 어렵지만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군요. 이 세 가지 접선을 구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를 정확하게 너희가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는 그 상황을 알고 나서 그 상황을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한번 바라봐봐. 여기는 얘 위에 어떠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군요. 나한테 뭘 주는 거야? 그냥 단순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의미로 그냥 해석하면 되는 거죠. 저 문제 자체. 이해되죠? 크게 어렵지 않고요. 얘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5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걔의 y절편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패턴이 다 똑같아. 그죠? 얘는 뭐야? 각이 45도다 라는 거는 나한테 뭘 주고 있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이루는 이 각의 크기가 45도구만 이걸 주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 관계가 1대 1이니까 그죠? 기울기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렇게 돌려서 주기도 하고요. 그죠? 저건 우리 원방 할 때도 많이 해봤던 거잖아. 그죠? 접선의 방정식 나왔을 때 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서 유형 6번으로 바로 가보자.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봐봐. 접한다라는 게 있고 접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만난다가 있지. 접한다가 있고 만난다가 있어. 두 개의 차이를 혹시 정확하게 알고 있니? 접하는 게 있고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일단 만나는 건 어때? 그냥 이렇게 되면 얘는 만나는 거야. 그렇죠? 접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접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이미지로 봤을 땐 충분히 접하는 거랑 만나는 걸 구분할 수 있거든. 그리고 실제로는 접하는 것도 하나의 만나는 거의 일종이지. 이렇게 부분 집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얘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조건들을 생각해 본다면 얘가 f라는 함수, 얘가 g라는 함수였어. 얘가 f라는 함수, 얘가 g라는 함수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을 t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ft랑 gt가 뭐해? 같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여기 얘도 마찬가지. 요 점이 뭐였어?
똑같이 t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접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의미 자체가 첫 번째 뭐야? 만난다와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하지. 얘는 기울기가 뭐해? 같다. 기울기 같다라는 정보까지 있는 게 접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함수를 기준으로 얘 점에서의 접선,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요 점에서의 접선, 요 두 개가 서로 뭐해졌을 때? 같아졌을 때. 이런 상황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접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뭐 해야 되겠어? 만나야 되겠죠. FT는 GT를 만족해야 돼. 그 다음 기울기도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F'T와 G'T도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뭐 한다? 접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접선의 방정식 개념으로 풀어도 괜찮긴 하겠지만 그냥 얘를 내가 f라는 함수였어, 얘를 g라는 함수였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뭐 3차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인데 그냥 기울기 이거라고 칠게. 그래서 얘가 f고 얘가 g였어. 근데 얘는 어디서 만나는지 알아볼라? 몰라. 그럼 나는 그냥 아무 점이나 하나 가정을 해놓고 시작해. 그러면 보니까 미정계수가 여기 하나 있고 미정계수가 또 하나 추가가 된 상황이잖아. 미정계수가 총 두 개가 됐잖아. 근데 나는 여기서 식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ft는 gt 하나, f't는 g't 하나, 식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미정계수 하나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 하나를 추가해도 두 개가 되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t 넣고 여기다가 t 넣고 하나, 얘를 미분하고 t 넣고 하나. 그러면 이거 미분하면 a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분한 거에 t 넣은 거는 결국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거고 t에 대한 방정식을 가지고 t 값을 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다시 a 값을 구한다. 이런 과정으로 구해줘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접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너희가 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뭘로 해도 괜찮을까?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뭘로 해도 괜찮을까? 여전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2인 접선을 구해주세요 라는 그 이미지로 가져가도 괜찮아. 그럼 여기서 얘를 내가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f'x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6x 마이너스 9잖아.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x 값을 찾아달라. 그게 접점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 넘겨놓고 생각하니까 x 값은 1 하나 중근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보니까. 괜찮죠? 그러면은 여기 1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나오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1이었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그 구성의 식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식을 관찰하게 되면은 이렇게 푼 거랑 저렇게 푼 거랑 어차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식의 구성이 항상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푼다라는 거 정도 알고 가면 좋겠네요. 넘어가고요. 다 비슷한 문제들이죠. 지금 봐봐. 얘는 어때? 미정계수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그죠? 한 개, 두 개, 세 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는 뭘 줬어 나한테? x. 그지? 접점에 x좌표를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c 나온다는 식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c 나온다는 식 하나 또 나올 거야. 그럼 식 벌써 두 개가 해결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미분한 거랑 요거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같아진다는 세 번째 식이 나오게 되면서 미정계수 세 개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해석의 가장 기본 방향을 미정계수의 개수로 잡고 가는 것도 되게 유용한 흐름입니다. 알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얘기죠. 이제 우리 접선 얘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 얘기는 뭐야? 곡선 밖에 한 점을 줬을 때 우리가 과연 접선을 구할 수 있나? 이게 제일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어려웠던 상황. 자, 0,1에서 여기는 얘는 접선의 y절편을 구해주세요. 결국은 얘의 밖의 점에서 이게 밖의 점인지 그 곡선 위의 점인지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 그냥 넣어보면 되는 거야. 근데 0, 0 넣으면 3 나오잖아. 그지? 0,3 지나는데 0,1이라고 했으니까 곡선 밖에 있는 점이구나.
그래서 얘의 곡선이 대충 이렇게 생겼을 때 뭐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접선의 y절편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0,1이라고 준 거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내가 여전히 t라고 가정을 할 거고 우리의 연결고리는 항상 뭐야? 여기는 요 접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t에다가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3이 될 수밖에 없겠지.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요 녀석이 0, 뭘 지난다. 1을 지난다라는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주게 되면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 t 값이 나온다는 거는 접점의 x좌표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요 되게 사소한 해석. 오케이? 요 사소한 해석이 계산량이 많기 때문에 괜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요 해석하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죠? 다시 접점 x좌표 몰라. 가정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얘를 알아. 얘랑 얘의 연결고리는 얘밖에 없어. 그럼 얘에서 접선의 방정식 만든 다음에 여기는 요 점. 됐어? 여기는 요 점 지난다. 라고 식 쓰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 방정식 풀면 t 값이 구해진 거니까 접점의 x좌표 나온 거니까 접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요 사소한 해석입니다. 됐죠? 이 계산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요런 거. 수학이라는 과목이 참 재밌어요. 가르치다 보면 참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자, 잡아.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 이게 지금 수투에 있는 문제잖아. 저기는 저 문제가 만약에 우리 수학 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학 상으로 내려왔으면 저 문제를 풀 수 없을까요? 를 한번 생각해봐. 수학 상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었었었어. 그렇죠? 맞아? 어떻게 했었니 그때? 잘 봐봐.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m 기울기 하나 가정해 놓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y는 뭐니까 x제곱 더하기 x였으니까 얘랑 얘랑 연립할 거야. 근데 쟤는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 되게 만들 거야. 그러면 얘는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x, 1-m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m은 0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판별식을 0 써줄 거니까 1-m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1-m은 0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1-m으로 묶어버리면은 1 마이너스 m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요. m 값은 1 또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곱이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긴 얘를 이 상태에서 어차피 두근의 곱 가지고 장난칠 게 분명하니까 전개한다 라고 생각을 해봐. 어차피 나는 여기서 m제곱이 나올 거고 여기서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4가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두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야. 그죠? 됐어? 그리고 오히려 얘가 더 쉽지 않니? 지금 너희가 푸는 거보다 여기는 얘가 더 해석 방향이 더 쉽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걔를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풀까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하게 마련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쉬운 것들을 찾아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 알겠죠? 다시 보자.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원래가 없지 사실은 수학에서는. 원래 푸는 방법은 없지만 지금 이 단원, 여기는 이 유형에서 하고 싶은 거는 뭐겠어? 그냥 여기는 얘, 밖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니까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는 요 점에서 이렇게 접선 두 개가 생길 텐데 이것 둘의 곱을 구해주세요라는 문제. 그러면 나는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하나만 t라고 가정을 할 거고.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t, 뭐가 되겠어? t제곱 더하기 t가 될 거고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는 2t 플러스 1이 될 테니 y는 2t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고 얘가 뭘 지난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은 2t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플러스 t를 계산해 주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t 값을 두 개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t 값을 두 개 구해봤더니 뭐가 나왔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는 요 녀석이 뭐니까 기울기니까
그 두 개의 기울기를 각각 구해서 곱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장착해 놓고 가면 좋겠어요. 얘는 선생님이 왜 처음에 그렇게 풀었겠어? 2차 함수잖아요. 그렇죠? 2차 함수랑 접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판별식이라는 도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 그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울기를 아예 가정에서 풀어버리면 처음 목표가 뭐가 되면 좋겠어? m에 대한 2차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주면 돼. 그래서 근계수 관계로 두근의 곱을 구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느낌으로 아예 작전을 세워놓고 시작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가 더 편할지,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그런 흐름들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미분을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시 봐봐. 우리가 앞에서 극한부터 열심히 얘기를 해왔단 말이야. 그죠? 열심히 얘기를 해왔어. 극한, 그다음에 연속, 그다음에 미분 계수, 뭐 평균 변화율 미분 계수, 그다음에 도함수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처음으로 이제 미분을 다 배운 상태에서 뭘 시작했어? 활용이라는 파트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자체는 그냥 미분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죠? 그다음에 그 미분한 걸 토대로 우리가 증가 감소를 판단해서 거기 있는 게 그래프의 형태를 어느 정도 추리할 수 있을 거야. 그건 이제 다음 활용 쪽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다 배운 상태에서 그 능력을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접선이라는 건 어차피 직선이니까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는구나. 이거는 어디에서 배웠던 개념? 수학상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그 개념을 가지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되는 건 지금 아직 직선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거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아직 조금 어색해.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해. 이런 경우거나 아니면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가 해석 자체가 잘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해석해봤던 경험들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여기는 해석이 잘 안 돼서 안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너희가 해석하는 연습들을 해가면서 그 흐름을 너희 걸로 완전히 만들어 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그 흐름들을 너희 걸로 계속 만들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가요. 다음 두 곡선의 접선. 다시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 이건 이제 공통 접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공통 접선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통인 접선이다. 공통인 접선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게 두 개가 있었어. 이렇게 두 개가 함수가 있었어.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통으로 이렇게 접하는 이런 것도 여전히 공통 접선이겠지. 근데 만약에 함수가 뭐 이렇게 하나 있었고 뭐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는 얘를 그대로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되는 이 녀석도 여전히 공통인 접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인 접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 1번 형태인지 2번 형태인지를 문제 뉘앙스를 통해서 빠르게 파악하려고 노력해 주면 좋겠어요. 왜? 두 개의 해석 방향이 완전히 다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의 좌표가 t였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접한다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접하고 있어요. 랑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는 ft는 gt입니다라는 식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f't는 g't예요라는 상황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미정계수 하나만 설정해 놓으면 두 개의 식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미정계수 하나만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식이 몇 개 나오니까? 두 개 나오니까. 근데 얘는 여기는 얘를 내가 뭐 x1이라고 하고 여기는 얘를 내가 x2라고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f'x1이라는 거랑 g'x1, 2라고 하는 요거 두 개가 서로 같아요라는 이렇게 식을 하나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저기는 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기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빠르게 먼저 판단을 하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 땡큐할 텐데 이런 상황이었을 땐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을 해가면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유형 8번 딱 보자. 얘는 딱 주잖아. 얘랑 얘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간다. 얘는 당연히 요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딱 보니까 지금 미정계수
없죠. 하나도 없죠. 그럼 그냥 내가 t를 딱 잡아놓고, 그죠? t를 딱 잡아놓고 그러면은 얘랑 t 집어넣은 게 서로 같아요. 하나랑 그다음에 얘 미분하고 t 넣은 게 같아요라는 식 두 개를 써주면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t 값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 t 값이 나왔다는 건 접점의 x좌표를 구했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 근데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지금 이렇게 접한다라고 주어져 있었잖아. 그럼 얘는 현재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겠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좀 전에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는 얘는 F'T와 G'T가 서로 같아야 되고 FT와 GT가 서로 같아야 돼. 이렇게 두 개의 정보를 만족하는 T 값을 구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접한다라고 하는 건 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근 이상을 갖는다는 소리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수가 두 개 이상을 가져야 돼 라는 소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랑 얘를 연립했을 때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니까 이거 3x라고 할게.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가만히 보니까 1 집어넣으면 일단 뭐가 되겠어? 1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이랑 4랑 4랑 4 0이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또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될 테니까 얘 그는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접점이 될 만한 곳은 사실 어디였다? 마이너스 2였다라는 게 확정적이게 되는 거야. 중근 이상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얘에선 절대로 접선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얻어낼 수 있었던 거지. 접점의 x좌표를 알았으니까 그냥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을 다 장착해놨으면 좋겠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할까? 다시 한번 여기선 중요한 게 뭐라고 얘들아? 해석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오케이? 해석 다 해줬는데 여기서 그럼 이 식 가지고 문제 풀어서 답이 나왔어 라고 하면 여기는 얘를 답을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건 내 실력이 아닌 거야. 내가 스스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그거를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 넘어가고. 유형 9번 뭐 중요라고 써있는데 얘가 중요한지는 모르겠어. 사실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별로 개념적으로 별로 안 중요해. 그냥 뭐야 접선을 방정식 구해준 다음에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해지면 직선이 하나 띵 나온다는 소리잖아. 거긴 걔랑 x축이랑 y축이랑 둘러싸인 넓이 구해달라는 거거든. 그렇죠?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랑 똑같은 문제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괜히 뭐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왠지 중 있으니까 왠지 또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림 있으면 괜히 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이제 선생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개념을 잡아놨다, 개념을 못 잡았다, 그거의 그 척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접선 이야기가 나왔어. 했을 때 이 접선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던 바로는 결국은 뭐야? 결국은 접점의 x좌표, 접점의 x좌표를 알면 접선을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그냥 생으로 준 경우, 그지? 접점을 준 경우와 그 다음에 기울기를 준 경우와 그 다음에 세 번째 곡선 밖에 점을 준 경우, 그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그냥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 오케이? 이런 상황일 때는 개념이 잡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 그걸 내가 충분히 알고 있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느낌이죠. 내가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은 뭐 마이너스 4가 나왔을 거고 얘가 4가 나왔을 테니까 얘가 y는 x 더하기 4가 될 거야. 얘의 기울기는 1이 될 거야. 요거는 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요 삼각,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나 다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그래서 넓이를 구해야
여기서 얘를 빼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때, 그죠? 그랬을 때 얘랑 얘가 뭐하다? 평행하다. 얘가 평행하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얘기야. 됐어? 난 이 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 선은 누가 봐도 뭐야? 이 점에서의 접선이잖아. 그죠?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x 절편, y 절편 구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지?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나요에 대한 생각이잖아. 그럼 접선 얘기가 딱 나왔으니까 우리 머릿속엔 여기는 이 생각이 그냥 차라락 들어가 있으니까 딱 보는 거지. 여기는 얘랑 얘랑 뭐 하다고? 평행하다고. 그죠? 평행하면 얘는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얘도 기울기가 1이겠네. 그럼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연히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딱 드는 거죠. 됐어?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치환한 다음에 여기는 t라고 놓은 다음에 거기는 개. 그래서 미분 계수가 1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걸 가지고 t 값을 구해. 그러면 t 값이 나올 테니까 접점 x 좌표가 구해질 테니까 당연히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될 거야. 라는 생각까지 다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넓이를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군요. 라는 생각을 되게 손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해석을 할 때 당연히 필요한 게 뭐라고? 여기 있는 이 개념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문제를 봤을 때 걔에 대한 해석이 되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개념이 잘 잡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우리 준성이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여기는 요 점, 이 꼭지점이죠. 꼭지점. 꼭지점을 얘가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는 요 점을 찾아야겠네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않니? 꼭지점은 당연히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 꼭지점을 찾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애시당초 없었던 거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 자체가 여기는 얘는 구할 필요조차 없었어. 여기는 얘는 내가 신경 쓸 가치가 없었던 거야 라는 생각까지 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념 자체가 정말로 머릿속에 완벽하게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수학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됐어? 수학 공부가 다 끝났으면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이런 활용 문제를 우리는 쉽게 풀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문제만 많이 푼다고 뭔가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야. 내가 결론을 딱 내야지. 새로운 단어를 배웠어. 지금 접선의 방정식 단어를 배웠어.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잡혀있는 상황을 가지고 또 해석을 해보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죠,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 없을까? 좀 재밌는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이런 문제도 재밌네요. 요거는 봐봐. 이건 우리가 원방 쪽에서 했던 얘기랑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원방 쪽에서 했던 얘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수학 상에서 나오는 원방 쪽에서 이렇게 여기 원이 하나 있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뭔가에 접합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필수 보조선이라는 게 있었거든. 필수 보조선. 필수 보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이렇게 이어. 그 다음에 얘가 수직이야. 라는 여기 표시까지. 다시 저기는 저 뭐가? 분홍색 선들이 전부 다 필수 보조선이야. 이걸 가지고 해석하면 요 상황을 가지고 해석하면 뭔가 되게 편하게 풀려 라고 하는 원방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됐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원의 넓이였잖아. 그럼 원방에서 또 원의 넓이라고 하는 요 녀석에 대한 개념을 떠올려 봤을 때 원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잖아. 두 개만 알 수 있다면 지금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당연히 원의 넓이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면은 나의 관심사는 당연히 여기는 요 점에 박힐 게 분명하고 여기는 요 길이에 박힐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x 4제곱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는데 거기는 걔랑 접한대잖아. 그러면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돼 있는 요 녀석이 접선일 거고 요렇게 수직 표시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겠어? 보조선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게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라. 내가 여기는 요 점의 좌표만 알아내면 됐어? 요 점의 좌표만 알아내면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는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요 점의 좌표만 알아내면 요 두 개의 점을 가지고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원을 쏙 빼고 한번 생각해 봐. 이제부터는 원을 쏙 빼고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해.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해. 그래서 원은 없어. 원은 아예 없는 거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는 요 점에서의 뭐야? 요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기 때문에 됐어? 여기는 이 분홍색 선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1,1에서의 법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1,1에서의 법선의 방정식, 이 녀석을 내가 구할 수 있니 없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결론은 뭐야?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결론이 나잖아. 그럼 이 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당연히 걔의 y좌표, y절편으로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여기 1,1이고 요 점의 좌표만 구해지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확보할 수 있겠네,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네 라는 해석, 이런 식으로 앞에 있던 개념이랑 연계되면서 그렇게 하나씩 해석이 추가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는 이 녀석을 미분해서 뭐가 돼요? 4t 세제곱 4가 돼. 기울기가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녀석의 기울기가 4였으니까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을 거고, 1,1을 지나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이 됐을 거고, 걔 y 절편이 궁금했던 거니까 얘는 4분의 5가 될 게 분명한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을 쉽게 구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죠.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해석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는 이 보조선을 내가 그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이 보조선을 그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서 해석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해. 그래서 필수 보조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이 수직 표시도 수직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여기서 수직 표시를 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해봐. 그럼 내가 이 선은 알고 있지만 여기는 이 선에 대한 정체를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직 표시까지가 필수 보조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갖춰놨으면 좋겠다. 넘어가고요.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은 이제 그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 요거까지 얘기를 하고요.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하나 또 얘기할 게 있을 겁니다. 그거까지 얘기하면 오늘 수업은 마무리. 됐어? 그래서 접선 얘기는 이렇게 끝난 거야, 지금. 괜찮죠? 넘어가고 이제 롤의 정리라는 걸 할 건데, 롤의 정리보다 먼저 평균값 정리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갈게, 얘들아. 평균값 정리.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정리라고, 수학에서 정리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건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우죠. 얘는 증명된 명제입니다. 그죠? 정리라는 거는 증명된 명제. 그러니까 여긴 얘는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해결할 수가 없어. 가장 대표적인 게 피타고라스의 정리. 수학상에서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그다음에 우리 수학 2로 넘어와서는 뭘 배웠니?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이런 것들을 배웠지.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나요? 만약에 안 들어있으면 꼭 복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완전 머릿속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날 선생님이 예를 들은 거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는 얘가 7이야. 여기는 이 녀석이 5야. 여기는 얘의 길이가 궁금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내 머릿속을 뒤져봐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들어있지 않아 라는 상황이라면 되게 절망적이겠죠. 그렇지 않니? 근데 그게 들어있다면 어때? 너무나 쉽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들어있는 거랑 들어있지 않은 거의 차이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 정리라고 하는 건 뭐라고? 증명된 명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되게 의미가 있는 어떤 명제겠죠. 됐어? 되게 의미가 있는 명제일 거야. 그 의미가 있는 명제이기 때문에 걔는 뭐 해주세요? 증명을 해놨으니까 암기해주세요가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됐어? 그래서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라는 거를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잘 봐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면 이라고 돼 있어. 됐어? 전제예요. 여기까지 전제. 그 다음에 b-a분의 fb-fa가 f'c를 만족하는 그 c가 a에서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지금 이렇게 말해지는 게 평균값 정리거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정리만 그냥 딱 들었을 때, 여기는 얘 이 말만 딱 들었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봐.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식이거든, 얘들아. 이건 뭐야? 저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죠? 닫힌 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죠. 됐어? 평균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은 뭐예요?
x는 C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 계수죠. 근데 그 C라는 건 A랑 B 사이에 있대. 됐어?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이렇게 A가 있었어.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B가 있었어.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이 있고요. 여기는 요 점, 함수값들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은, 여기는 요 녀석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가 지금 닫힌 구간 A, B에서는 뭐라고 했고? 연속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겠지. 근데 다 이어져서 그리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열린 구간 A, B에서는 뭐라고 했어?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뾰족뾰족하게 그리진 않을 거야. 얘는 그냥 부드럽게 그려줄 거야. 부드럽게 그려줄 거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한다. 됐어? 그랬을 때 여기는 요 기울기랑 다시 여기는 얘는 의미 자체가 A, FA와 B, BFB를 다시 A, FA와 B, FB를 있는 선분의 기울기잖아. 그죠? 그 기울기랑 여기는 얘는 C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기울기가 있을 텐데 그걸 만족하는 그 C 값이 요 A와 B 사이에 반드시 여기에 존재할 수밖에 없군요.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군요. 이 이야기가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들죠. 그러니까 얘가 둥글둥글하게 그려졌으니 이렇게 되는 요 기울기 만족하는 건 C 하나 존재하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기 있는 요 기울기가 얘가 되는 걸 안 만들려고 노력해 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됩니다. 물론 이게 다시 뒤로 가진 않죠. 함수가 계속 앞으로만 갈 거야. 그래서 안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여기 얘가 똑같아지는 C가 하나 이상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냥 애시당초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이거는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그죠? 미분이 가능한 녀석이라면 이렇게 둥글게 그려지니까 반드시 요 기울기랑 같아지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럼 선생님 이건 뭐야? 이거는 뭐예요? 그냥 아예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때? 그냥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가 다 개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걸 만족할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전제를 깔아주는 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이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열린 구간 AB에서는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어. 그럼 여기서 좀 질문 하나만 해보자. 왜 얘는 닫힌 구간이고 왜 얘는 열린 구간일 수밖에 없을까? 일단은 닫힌 구간에서 A, B가 연속이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은 우리가 앞에서 정의를 했었거든.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요 끝에 있는 점, 이게 여기 요 끝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보통 이 중간에 있는 점에서는 얘랑 얘가 같아지면 얘는 연속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만 요 끝에 있는 점에서는 얘와 얘가 같아져야 하는데 얘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점 하나랑 여기는 얘만 같아지면 그걸 연속이라고 정의하기로 했었어.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건 충분히 정의가 가능하거든.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요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당연히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미분 가능해서 요 끝점에서 미분 가능을 내가 말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미분 가능이라는 건 애시당초 어떻게 돼 있었어?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서로 같을 때가 미분 가능이라고 돼 있었는데 얘는 우미분 계수밖에 없잖아. 좌미분 계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럼 비교 대상이 없어. 그냥 홀로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걔를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비교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접한다라는 의미가 되잖아,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요 점에 접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것도 접한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때? 어폐가 있긴 하지만. 오케이? 어쨌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형태에서의 기울기를 아예 내가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얘는 미분 가능을 논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이해됩니다? 그래서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상황, 이 상황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부드럽게 연결돼 있는 선이야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전제만 있었다면 어때요? 항상 얘가 만족되는 그 C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 평균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럼 얘 이름을 평균값이라고 정했을까? 평균값의 이 평균값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순간 변화율을 만족하는 C값이
그 열린 구간 A, B 사이에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를 나타내는 정리이기 때문에 얘를 평균값 정리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여기 얘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에 우리 사실 원래 롤의 정리라는 걸 배워요. 롤의 정리. 그래서 롤의 정리라는, 이 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사람 이름인가 봐.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의미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저 이름 자체. 그래서 여기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이 평균값 정리 중에서 전제가 다 똑같잖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는 똑같은 전제인데 여기서 뭐가 추가되어 있니? FA랑 FB가 서로 같아요 라고 저기는 저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지. 전제에 하나 더 깔렸어. 됐나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값이 서로 같대요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A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B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면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F'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이 녀석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 얘가 0이 돼. 얘가 0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거는 얘랑 얘가 서로 같다는 전제가 붙어있는 상황에서의 평균값 정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평균값 정리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롤의 정리까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반드시 너희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그냥 요딴 식으로 나와요. 얘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롤의 정리가 뭔데? 이러고 있으면 못 푸는 거야 그냥. 뒤로 가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그게 뭔데? 그러면 여전히 못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해야 되고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완벽하게 딱 돼 있는 상태여야 이런 해당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대신에 암기를 해놓잖아? 그럼 너무나 쉬워지는 거야. 오케이? 다시 봐봐. 자, 문제. 여기는 얘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걸 찾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 되고요. 3 집어넣으면 0 되니까 두 개의 함수값이 서로 같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뭘 찾아달라는 이야기야? 여기는 얘에서 F 프라임, 뭐가? 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 C 값을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 있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열심히 미분해서 이 미분하면 뭐야? 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에다가 2배의 x 마이너스 3에 곱하기 1까지 이 녀석이 0이 되는 거 찾아주세요니까 x 마이너스 3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 더하기 2x 더하기 4가 될 테니 얘가 0이 되는 건 3x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3도 있지만 걔는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마이너스 3분의 1밖에 없어요 라고 해서 이걸 찾아주세요 라는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F'0이 X가 F'C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 C값을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너무나 쉬운 얘기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깐 내가 설명할 때 잠깐 졸았어 그러면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알고 있으면 알고 계속 들었으면 어때? 되게 편한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넘어가서 평가 정리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걸 만족하는 뭘 만들어주세요. C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뭐겠어요?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3-1분의 F3-F1을 만족하는 F'C를 만족하는 그 C값을 어디에서? 1에서 3 사이 범위 내에서 찾아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여기는 이 녀석도 열심히 계산을 해줘. 그럼 4C-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계산된 그 결과가 여기 써질게 될 거고 이걸 풀게 되면 그 C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얘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팁 하나만 알려주고 갈게요 얘들아. 이건 문제 딱 보자마자 답이 그냥 2예요. 오케이? 얘는 보자마자 답이 2입니다. 잘 봐봐. 이건 2차 함수만의 성질이야. 다른 함수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2차 함수만의 성질.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가 현재 A였고요. 여기는 얘가 현재 B였어요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을 이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되는 이런 순간 변화율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그걸 만족하는 그 C 값은 반드시 A와 B의 평균값이 됩니다. 라고 하는 2차 함수만의 고유의 성질이 있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2차 함수를 지금 여기 A, B, C 잡아버렸으니까 A, B, C 말고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로 잡을까? 얘를 fx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다친구간 AB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할 거야. 그럼 얘는 B-A분의 뭐가 되겠어? PA 제곱 더하기 QA 더하기 R 마이너스 P B 제곱 더하기 Q B 더하기 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R은 어차피 사라질 거고 요것만 똑 떼다가 계산을 해주면 얘는 뭐가 돼요? P배에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순서를 바꿨었잖아. 빨리 말해줘. 내가 잘못해놓고 그죠? 괜히 됐습니다. 자, 여기는 얘가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Q에 뭐가 되겠어? B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는 얘를 현재 B 마이너스 A로 나눈 결과가 될 거야. 이게 지금 평균 변화율을 구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이 녀석이 B 마이너스 A에다가 B 플러스 A가 되잖아. 그럼 B 마이너스 A 약분 다 시켜놓고 생각했을 때 얘만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 P에 B 더하기 A 더하기 Q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어. 괜찮죠? 그럼 순간 변화율을 찾아보자. 순간 변화율은 뭐가 되겠어? F 프라임 C잖아요. 괜찮니? 그리고 미분하면 뭐가 돼? E, P, C 더하기 Q죠. EC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됐어? C는 뭐가 되겠다?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다. 이거 두 개 같아지는 C값은 이렇게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B 값이 항상 뭐가 된다?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C값이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딱 보자마자 2차 함수 딱 보자마자 딴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말할게. 2차 함수만의 고유의 성질입니다. 여기 3차 함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나왔구만. 이거 평균 내면 되겠구나 라고 답해버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해 줬으면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평균값 정리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죠? 정확하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잘 봐봐. 이게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야.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 근데 이게 사실 봐봐. 식을 딱 처음 본 순간 어때? 가슴이 되게 먹먹하죠.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못 풀 것 같은 느낌인데 막 이런 느낌이 막 들 거란 말이야. 근데 한번 상황을 생각해봐. 여기서 내가 있잖아. 요 H를 이쪽으로 내려봐. 그럼 나한테 너무나 친숙한 모양이 나오지 않니? 이렇게. 그럼 얘는 F 프라임 뭐야? X 더하기 뭐 세타 H. 뭐 세타를 줬어. 갑자기 삼각함수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걸 잘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들아? 여기가 X였어. 여기는 얘가 X 더하기 H였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에서 얘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게 좌변의 의미죠. 됐어? 그럼 우변의 의미는 뭐야? 어떤 녀석인데 그 녀석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래 라고 돼 있어. 됐어? 근데 여기는 이 녀석이 몇 차 함수라고 얘들아? 2차 함수라고. 그럼 그 2차 함수 중에서는 얘랑 만족되는 그 순간 변화를 만족하는 그 녀석은 얘와 얘의 평균 값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두 개를 더한다면 2로 나누니까 x 더하기 2분의 1 h가 될 수밖에 없잖아. 답은 2분의 1이었군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면 되겠다. 얘도 여전히 2차 함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2차 함수가 만약에 아니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올 일도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평균 변화를 계산하고 순간 변화를 계산해서 열심히 답해주면 됩니다 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라고 얘들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뭘까? 딱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능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수학을 되게 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져다 쓰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오케이? 내 자랑이지만. 가져다 쓰는 능력이 탁월했어. 그러니까 어떤 도구를 딱 처음 봤을 때,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좋았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장비 욕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막 뭐만 하면 장비를 막 삽니다. 사놓고서 이건 어디다 쓰려고 산 거냐면 먼지 털려고. 먼지 털려고 산 거예요. 여기 노트북 청소도 하고 너희들 책상 이렇게 막 지우개가루 다 날려버리고 이런 용도로 산 거야. 갑자기 보이길래. 그러니까 선생님 장비들 보면 어때? 다 그럴듯하죠. 장비에 욕심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난 장비를 잘 쓸 자신이 있거든. 오케이? 근데 수학이라고 하는 건 딱 똑같아. 뭐야? 개념을 가져다 쓰는 능력이야. 개념을 가져다 쓰는 능력.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하나의 장비의 느낌인 거야. 쉽게 말해서. 왜? 뭔가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녀석이니까. 그럼 적재적소에 그 개념을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수학은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수학을 잘하는 그 능력의 본질은 가져다 쓰는 능력이 출중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능력은 얘들아 훈련을 통해서 그 향상이 가능한 능력이거든. 오케이? 내가 가져다 쓰는 게 되게 빈약했어.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떤 느낌으로 수학 공부를 하냐면, 자, 너희들 앉아봐 해놓고서 내가 이제 장비 하나씩 나눠줄게. 너희 이 장비 가지고 뭘 해봐. 그러면 그래요, 이 장비 갖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 풀려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시험장 딱 들어가면 어때? 장비를 이렇게 늘어놓고 거기서 뭘 만들어봐, 알아서 해 라고 이렇게 하고 한 게 이제 시험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뭘 갖다 써야 될지를 몰라. 왜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 이 장비 갖다 쓰면 다 됩니다, 이거 가지고 쓰면 다 풀려요,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뭘 갖다 써야 되는지 아예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가져다 쓰는 능력의 핵심은 뭘까? 를 생각해봐. 가져다 쓰는 능력의 핵심은 뭘까? 그 장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 장비가 어떤 동작을 하고 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면 편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흐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야.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뭘 강조하는 거야? 개념을 강조하는 거야. 개념을 너희가 빠삭하게 알고 있으면 당연하게 편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어처구니 없는 이 식도 관찰을 해봤더니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과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갖는 식으로 충분히 뭘 할 수 있어? 변신을 시킬 수 있잖아. 충분히 변신을 시킬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정확하게 딱 잡혀있는 상황이어야 그런 게 가능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개념을 빠삭하게 잡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얘들아, 지금 이 시점에서 선생님이 갑자기 누군가한테 F'A의 정의가 뭐예요?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지금 내가 당장 대답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라고 한다면 나는 개념 공부 다시 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한 거죠. F'A의 정의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겠어. 그 개념에 대한, 그 도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걔가 뭘 하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근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뭐가 먼저인지,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고 있어. 기울기랑 한 점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적재적소에 만들어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다시 복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어야만 너무나 당연하게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부족한 장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럼 어떻게 공부할까? 이것도 막 되게 막 열심히 공부는 하고 싶은데 공부할 건덕지가 없어. 그래서 만드는 게 전원 수학입니다. 아무나 와서 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 내 걸로 이해해라.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어. 너희 집에 뭐 정석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념 원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개념서는 하나 정도는 다 있지 않니? 그렇죠? 뭐 수학의 셈이라든지 수학의 바이블이라든지 수학의 왕도라든지 뭐 이런 개념서는 하나씩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서에서 앞에 있는 그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그 글들 있잖아. 그 글들을 읽어본 적 있나요? 그걸 정독해 가면서 거기 있는 그 개념이 뭔가, 내가 여기서 뭘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아니면 모든 순간을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니?
모든 순간을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다면 수학을 못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흔히들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개념은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수학에 대한 흔한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수학 독학했어요, 얘들아. 정석책 보면서. 다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 결국 다 하나씩 읽어서 그 문장을 다 내가 이해하고 얘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개념을 배우는데 왜 배우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그렇죠? 그냥 이 개념을 갖다가 어디다가 쓸 수 있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돼 있는 상황이어야 문제 풀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요거 하나 설명하고 이제 하나 더 있어. 뭐가 또 있어? 뭐야, 두 개나 더 있네?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자, 어쨌든 요 문제. 요 문제 느낌도 한번 잘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딱 문제를 딱 보자마자 6 차이 나네. 6 차이 나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겠네. 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지금 이 극한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봐봐.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fx가 있어. 그죠?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무한대의 세계로 왔어, 지금. x값이 무한대의 세계로 왔어. 근데 그때 함수의 기울기가 전부 다 마이너스 2로 통일되어 있는 상태야. 됐어?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서 그래프가 그려졌을 땐 계속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됐어? 근데 여기는 얘도 어때? x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 현재 무한대로 보내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얘는 x 더하기 1이고 얘는 x 마이너스 5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현재 이만큼이 x 더하기 1이고 여기는 이만큼이 x 더하기 5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얘랑 얘의 차이를 관찰해 주세요라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 차이나? 6 차이 나죠.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당연히 1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럼 답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라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해됩니다? 뒤쪽에선 저런 일이 발생하고 있겠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얘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달라고 하니까 평균값 정리를 만들어 보자, 얘들아. 지금 f 뭐야? x 더하기 1 마이너스 f 뭐야? x 마이너스 5잖아. 요거 두 개를 줬잖아. 그럼 난 당연히 얘 빼기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됐어? 얘 빼기 얘는 얼마야? 6이죠? 6을 여기다 집어넣고 싶은데 그냥 함부로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요렇게 하나 더 써줄게. 됐어? 그런데 여기는 요 녀석 있지, 요 녀석. 그럼 요 녀석을 만족하는 반드시 뭐가 있겠어? F'C라는 녀석이 있을 거야. C라는 녀석은 반드시 X-5와 X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녀석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X를 무한대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 X-랑 X 플러스 1이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C도 같이 덩달아 따라서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는 요 녀석이 F' 다시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F'C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가 뭐라는 확신? 2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얼마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2밖에 못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이해됩니다? 개념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니? 좋아요. 다음. 이건 뭐야? 그래요. 요 활용들 문제들은 너희가 직접 한번 도전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받을게. 알겠죠?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인지 이게 너희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런 활용 문제를 풀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면 도대체 여기는 얘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해석에 집중하세요. 식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석에 집중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그 해석하는 재미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질문으로 받을게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래요. 여기는 요 이야기도 근데 요거는 있잖아, 얘들아. 요거는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알겠죠? 이건 이제 방정식에 활용해서 할 얘기야, 사실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방정식에서 활용? 그냥 할까?
한 번만 해줄게. 요 한 문제만 풀어줄게. 잘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자, A, 1에서 저기서 근 접선이 오직 한 개 존재한다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접선이 한 개 존재한다는 건 뭐라고 내가 대신 해석해도 될까? 일단 접선에 대한 개념은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항상? 접점의 x 좌표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접선이 한 개 있다는 건 x 좌표가 한 개 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x 좌표가 한 개 있다는 뜻은 뭐가 되겠어? 내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하고 시작할 테니까 그 t에 대한 뭘 만들 건데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그 방정식의 근이 하나 있어요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지금 선생님이랑 흐름을 완전히 딱 맞춰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생님 보면서 봐봐. 접선이 오직 한 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접선 얘기는 다 뭘로 간다고? 접점의 x좌표가 중요하다고. 접점의 x좌표를 모르면 우린 t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할 거고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거잖아.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t에 대한 먼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점을 집어넣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었었지. 까지 이해되죠? 지연아? 이해되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t에 대한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어야? 한 개 있어야. 됐어? t에 대한 방정식의 근이 한 개 있어야 접선이 한 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석됐어?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는 이 녀석.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내가 미분해서 3t의 제곱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에다가 더하기 뭐야? t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t의 제곱 플러스 1 y 이렇게 깔아놓은 게 지금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좀 전에 앞에 선생님 했던 모든 해석들이 다 이해된 사람만 저 식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a,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a, 1을 지나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여기는 이 녀석은 지금 가만히 봤을 때 어때? t에 대한 3차 방정식처럼 보이네요. 저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근이 몇 개 있고 싶다는 소리? 한 개 있고 싶다는 소리야. 로 해석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근이 한 개 있게 해주세요라는 의미로서 저 a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로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어때? 되게 끔찍하게 생겼잖아.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저쪽 방정식 파트에서 설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그쪽 그래프를 못 그려도 해석할 수 있나 봐. 이 식의 구조상 한번 해보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일단 t세제곱 먼저 바라봐. t세제곱 먼저 바라보면은 어때?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이고 이거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t제곱 바라볼게 얘들아. t제곱. t제곱은 요거랑 요거랑 3a. 그 다음에 요거랑 플러스 8. 그 다음에 요거까지. 그러면 얘는 3a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t제곱. 이렇게 되겠네. 괜찮죠? 그 다음에 t만 바라보자. t. 1차는 얘랑 얘. 마이너스 8. 얘는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겠죠. t. 상수항, 여기 1 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없어져 버리네요. 이렇게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3차 방정식 근이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어때? t를 다 공통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t라고 하는 근을,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근을 무조건 가질 거잖아. 그럼 내가 t 하나 약분해버리면은 얘는 마이너스 t를 약분해보자. 그럼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4t 플러스 8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근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이 없어야 됩니다. 로 해석할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판별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 음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해됩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근이 이 3차 방정식 근이 하나밖에 없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얘기.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죠? 오케이? 이런 얘기까지 하면은 오늘 얘기가 다 끝이 났어요.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선생님이 남겨놓고 싶은 시간이 있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겠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F'을 배웠던, 오케이? F'을 배웠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할 거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자, 그러려면 F'이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내가 적절하게 그려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팁 하나만 알려주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차식으로만 인수 분해 되는 다항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나요? 요거의 뭐를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승훈이 한번 들어본 적 있지 않나 이거? 못 들었니? 자, 봐봐. y는 그냥 x-1이었어 얘들아.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x축 딱 잡아볼게. 이렇게 그려지지. 1입니다. 그 다음에 y는 x-1에다가 x-2. 이거 어떻게 그려질까? 1, 2. 요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모르는 걸 거야. 이제부터는 그 규칙을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었을 때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간다. 0이 되는 인수들을 얘는 3개 갖고 얘는 2개 갖고 얘는 하나 같잖아. 그지? 0이 되는 인수가 하나 있으니까 1 하나. 0이 되는 인수가 2개 있으니까 2개. 3개. 됐어? 근데 얘는 아래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위에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아래서부터 시작하잖아. 그지? 근데 공통적으로 오른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은 다 어때? 다 위에서 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최고창에서 양수일 때 얘기예요. 만약에 최고창에서 지금처럼 음수였다면 x-1이고 x-2고 x-3이고 x-4였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 다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야. 그때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러니까 마치 뭐 하듯이 그냥 바늘 꿰듯이 그냥 둥글게 그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1차식으로만 인수분해 되는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개형.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x-1의 제곱도 있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생겼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겼죠. 얘는 들어가려고 하다가 어때? 다시 나오잖아. 여기 스치듯이 접하고 나오지. 그죠? 근데 여기는 이 녀석 중에서 이번에는 y는 x-1 전체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긴 하는데 다시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집니다. 됐어? 그러면 다시 y는 x-1의 4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 여전히 요렇게 그려지는데 다시 나오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혹시 이해되니? 이거 3개가 같아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달라붙었으니까 얘가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고 얘가 이쪽으로 달라붙었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진 게 요 녀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가 다 달라붙은 거야. 그러니까 올라가려다가 말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5차짜리는 어떻게 되겠어? 다시 한번 저런 형태로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하나만 더. y는 x-1의 전체 5제곱. 이렇게 돼 있을 때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홀수 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얘는 접하긴 접해요. 접하긴 접합니다. 기울기가 0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뚫고 들어가는 접이라고 해서 뚫접이라고 불러요. 뚫접. 되나요? 그래서 얘는 스치듯이 짝수 번째 애들 이런 애들은 스치듯이 접하면서 나온다라고 해서 얘를 스접이라고 부릅니다. 얘도 마찬가지 접하는 거. 얘는 스접이 된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게 당연히 전문 용어겠니? 는 아니겠죠. 누가 봐도 전문 용어는 아니잖아. 이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정보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봐봐. 무려 y는 x-1에다가 x-2에다가 x-3에다가 x-4에다가 x-5인데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봐. 20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저 20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오케이? 봐봐. 여기 1 잡아주고, 여기 2 잡아주고, 3 잡아주고, 4 잡아주고, 5를 잡아줍니다.
여기 얘가 양수였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 5로 가는 동안 얘는 뭐야? 6, 짝수잖아. 그지? 짝수니까 뭐야? 스접. 됐어? 얘는 스접해서 이렇게 나올 거야. 되니? 그 다음에 얘는 4로 갈 때 4는 5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뜰접이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가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부드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뚫고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다시 짝수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스접. 다시 얘는 다시 뭐가 되겠어?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뚫접. 여기 얘는 다시 뭐가 되겠어? 이렇게 들어오는 스접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20차 함수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1차식으로까지는 다 인수분해가 돼야 돼. 오케이? 그렇게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면은 그냥 이 규칙,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요 규칙과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규칙, 요 규칙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럼 당연히 몇 차든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그래프 그리는 개형까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고생했습니다. 숙제는 여기 끝까지 다 풀어오는 겁니다. 오케이?